안녕하십니까. 까다롭게 고른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 전략 팀장 김용화입니다. 오늘도 합격사례 빅데이터 에듀고 전상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합격사례 학생은 한눈에 딱 봐도 내신이, 이게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이게 요것만 보시면 그러시겠어요. 학부모님이 딱 보셨을 때. 이 학생은 내신 공부를 안 하고 공부 못하는 애가 뭐 고액과외를 받았나? 수능 고액과외를 받았나? 딱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딱 보는 순간, 혹시 이 학생은? 딱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예. 이 학생은 이제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이제 토끼입니다, 토끼. 예. 한번 넘겨볼까요? 예. 그 이제 지역자 사고기 때문에 뭐 전국자 사고처럼 뭐 이렇게 내신을 따기가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의 성향인 거죠. 이 학생의 성향은 첫 번째는 범위가 넓고 사고력을 요하는 데서는 빛을 발하는 스타일인데, 범위가 좁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뭐 문장 전체를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도 꾸준히 하지 못하는데 50분은 앉아 있을 수는 있는 친구죠. 50분 공부하고 한 20분 돌아다니다, 한 50분 공부하고 한 20분 공부하다, 요건 돼요. 근데 꾸준하게 이제 뭘 해봐라 하면 굉장히 이제 그 핑계도 많고 말도 많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자기 성적표와 자기가 틀렸던 문제 하나를 다 이제 엄마한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는. 뭐 아마 집집이 그런 토끼 같은 동물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저희가 왜 토끼라고 표현하냐면, 그 토끼와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토끼가 먼저 확 질러갔겠죠? 토끼가 이제 잠을 자죠. 그러면 거북이는 계속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죠.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이 뒤가 있습니다. 이 뒤. 토끼가 언제 잠에서 깨냐면, 거북이가 꼴이 난 다음에 깨지 않고요. 거북이가 꼴이 나기 전에서 잠이 깹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보고 토끼는 포기하지 않아요. 죽도록 쫓아갑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든요. 그게 그 우화의 풀스토리인데, 우리는 이제 토끼는 잤다, 거북이는 꾸준히 갔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과 중심. 거기에도 분명히 있듯이 토끼는 자기가 늦었다는 걸 깨닫고 죽도록 쫓아갑니다. 즉, 뒷다리가 발달돼 있고, 학습머리도 되고, 능력도 되는데, 어쨌든 자기 핑계가 많아서 탱자탱자 놀던 친구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이제 저희가 토끼로 분류를 합니다. 불이 나게 뛰어가거든요. 이제부터 불이 나게 뛸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방향도 아니고요. 그냥 각성입니다, 각성. 며칠 분이 안 남았네? 인생 쫑쳤네? 이렇게 하면 이제 지가 각성해서 뛰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은 뭐 늘 자기 학교 기준 최상위권이었고요. 그러니까 요 성적이 최상위권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고등학교는 아니었다 이런 거고요. 사실 이제 이 학생이 각성 상태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은 훨씬 또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6월 모의고사에 그 상담하고 한 달 있다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그걸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올라갈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등급은 안 변했는데 표준 점수는 변했어요. 그쵸. 표준 점수는 전부 그 바싹바싹 다 달라붙어가지고 뭐 충분하게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하고 한양대 두 군만 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붙어서 억울하지 않을 때라 그랬거든요. 뭐 떨어지면 당연하고 붙으면 대박이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논술까지 다 잘 준비되긴 힘들죠. 더더욱이 이 수준 대학에 논술을 합격하려면 실제로 이제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수학적 재능과 과학적 재능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한양대학교는 수준 논술만 보지만 수학적 재능과 과학적 재능이 있는 상태에서 1년 정도 준비가 필요한데, 이 친구는 이제 수능도 다 새롭게 이제 리뉴얼 하면서 갔었어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는 잘 안 돼서 모두 떨어졌고요. 모두 떨어졌는데 이제 가채점도 좋았고, 가채점이 아슬아슬해서 한양대를 보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도 이제 좋아서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이제 고대를 갔어요, 정시로. 아, 예. 등급은 이런데 이제 표점이 좋아서 갔고요. 뭐 수학은 다 맞았으니까. 예. 표점은 좋아서 갔는데 정시 원서 상담할 때 이제 이 친구 소원은 뭐냐면 갈 수 있다면 어떤 과라도 가겠습니다. 합격하고 후회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줬고요.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은 또 후회를 안 합니다. 굉장히 적응이 빠르거든요. 토끼가 굉장히 적응이 빠릅니다. 이제 공부도 안 해도 된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면 날아다니는 스타일들이라 뭐 굉장히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학생 지금 두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제 재수생들이 참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재수생들이 요구조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항상 와서 질문하는 게, 물어보는 게, 논술 전형 뭐 이렇게 써야 되냐. 네. 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히려 시간 낭비 아닐까요? 하지만, 그래, 그러면 안 쓰고 싶으면 쓰지 마라. 그러면 또 다음날 또 찾아와서 불안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것도 이제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수능만 열심히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 이외에 에너지나 열정과 시간이 더 이상 뺄 게 없다고 판단되면 저도 수능 올인 시킵니다. 수능 올인 시키는데 이런 토끼들 있잖아요. 더더욱이 앞으로도 내신 공부는 안 하겠다는 이런 토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긴장감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리논술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학에서 이거 킬러 컨텐츠들 있잖아요. 21번, 29번, 30번으로 대표되는 이 컨텐츠들에 대한 이 난이도 최상의 난이도에 대한 자신감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또 고생도 해야 하고요. 아무리 토끼라 그래도 1년 뛰어서 좋은 대학 가면 제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3년 준비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고생 2배로 시키려고 처방을 했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학생이 수학을 다 맞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수리논술로 대학은 못 갔는데요. 수리논술 덕분에 21번, 29번, 30번에 대한 자신감이 제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다 뛰고도 조금 남을 친구들은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거였는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점수상으로도 놓고 보면 굉장히 수능 점수가 잘 나오니까 수시 때 괜히 일부러 본인이 불안해서 너무 낮춰서 넣으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 이제 약간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등급 자체가 이제 이런 경우 사실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똑같이 뭐 2등급이든 같은 등급이라도 단순 등급으로만 보지 말고 100번이나 이제 표준 점수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서 본인 성격 특성에 맞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계획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